최근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대한광통신과 광전자 같은 종목들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대한광통신은 불과 1년 만에 3,500%가 넘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모든 주목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투자의 물결이 명확한 순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의 반도체였습니다. 그 다음 이 두뇌를 담을 거대한 집, 즉 데이터 센터로 투자가 옮겨갔고 폭증하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연결하기 위한 혈관, 바로 광통신 인프라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모든 데이터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양자 컴퓨팅 기술까지 주목받으며 AI 인프라 구축의 대장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은 무엇인가입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투자의 랠리가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을 AI 시대의 문을 연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기 직접 제시했습니다. 그는 올해 초 CES와 최근 GTC 행사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AI가 나아갈 다음 단계는 바로 피지컬 AI, 즉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로봇 산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등장이 기존의 반도체나 광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잘 지어진 건물에 가구를 들여놓는 것처럼 지금까지 쌓아 올린 강력한 AI 인프라라는 기반 위에서 비로소 로봇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 물리적인 몸을 얻어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기 시작한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AI 혁명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직접 다음 미래로 지목한 피지컬 AI란 대체 무엇이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걸까요?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AI가 챗GPT처럼 디지털 세상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로봇이라는 물리적인 몸을 얻어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AI가 단순히 모니터 속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물건을 옮기고 기계를 조립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공지능이 제조업, 건설업, 물류, 의료와 같이 지금까지는 쉽게 넘보지 못했던 거대한 현실 세계의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실물 경제의 문이 AI에게 활짝 열리는 셈이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 변화가 가져올 파급력을 이미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즈 같은 곳에서는 관련 시장이 앞으로 10년 안에 작게는 51조 원에서 많게는 270조 원 규모까지 최대 10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형태를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만 하더라도 연평균 70%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이 예측되는데 이는 시장이 불과 3년 만에 7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J자 커브를 그리며 가속하는 시장의 초입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시장 잠재력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과연 이 꿈 같은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그 꿈 같은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는 움직임은 이미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차 그룹의 행보를 살펴보면 이들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세계 최고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품에 안고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양산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당장 2026년 CES에서 양산형 모델을 처음 공개하고 2028년부터는 실제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죠. 여기에 쏟아붓는 돈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향후 로봇 사업에만 무려 9조 원을 투자해 연간 3만 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차만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장의 판을 뒤흔들고 있는 또 다른 거인, 바로 테슬라의 계획은 더욱 공격적입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에 올해에만 27조 원이라는 전년 대비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목표는 더 놀랍습니다. 올해 말까지 5만 대를 생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간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테슬라, 이 경쟁자들이 각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바로 AI 반도체의 제왕, 엔비디아가 구축하는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는 제슨 토르브라는 로봇 전용 AI 두뇌를 세상에 내놓았고, 전 세계 로봇 기업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 두뇌를 채택하며 하나의 거대한 기술 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별 기업의 경쟁을 넘어 엔비디아의 기술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로봇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차의 9조 원, 테슬라의 27조 원, 이처럼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이들의 확신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현재 로봇 한 대를 만드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타당한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천문학적인 투자금의 비밀은 바로 라이트의 법칙이라는 경제 원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항공기 산업에서 처음 발견된 개념으로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생산 비용이 약 15%에서 20%씩 일정하게 하락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즉,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만드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되고 공정이 최적화되면서 원가가 극적으로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칙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현재 한 대당 약 5,200만 원에 달하는 생산 비용이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는 향후 5년 안에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최종 판매 가격을 2만에서 3만 달러 사이로 자신 있게 제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대량 생산을 통해 원가 절감의 위력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로봇을 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투자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핵심은 RaaS, 즉 서비스형 로봇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천만 원짜리 로봇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월 구독료를 내고 필요할 때마다 로봇의 노동력을 빌려 쓰는 개념입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초기 판매 수익을 넘어 지속적인 구독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유지 보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하면서 무려 70에서 80%에 달하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과 구독 경제를 통한 수익 극대화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팽창할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과 그 뒤에 숨은 경제적 논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시장이 가진 독특한 강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두 가지 구조적 특징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은 로봇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최적의 환경, 즉 거대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현실 세계의 변수를 학습하려면 결국 공장과 같은 실제 환경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쌓아야 하는데 한국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최첨단 생산 라인이 즐비하죠. 이는 새로운 로봇 기술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로봇 도입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당장 생산 라인을 돌릴 사람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가 효율성을 위해 로봇을 고민할 때 한국은 생존을 위해 로봇을 도입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 위에서 정부와 대기업의 움직임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려 6,6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맥스 휴머노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2028년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내걸며 강력한 육성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 같은 국내 대표 대기업들 역시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통해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자체 생산 라인에 로봇을 적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화되는 미중 갈등 국면은 한국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산 로봇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면
글로벌 시장은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대체 공급처를 찾게 될 것이고, 이때 한국은 가장 유력한 반사 수혜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섣불리 투자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AI 로봇 시대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엔비디아의 생태계 확장 속도입니다. 젠슨 환기 GTC에서 직접 시연하며 로봇 시장의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국내의 어떤 부품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기술 생태계에 얼마나 깊숙이 편입되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력한다는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로봇용 칩셋인 제슨 토르와 호환되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그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위에서 구동되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국내 대기업의 상징적인 움직임, 바로 현대차 아틀라스의 공장 테스트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히 로봇 하나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테스트 성공은 곧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공적인 기업 공개 IPO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이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그룹 전체의 로봇 밸류 체인을 시장이 완전히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로봇용 핵심 부품의 실제 수주 발생 여부입니다. 액추에이터나 정밀 감속기 같은 핵심 부품 기업들이 막연한 성장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과 물량이 명시된 공급 계약을 공시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옥석이 가려지는 순간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이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하는 리레이팅의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 가치의 본질적인 변화를 알리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투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곳일수록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림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현실은 바로 고평가 논란입니다. 현재 시장에 주목을 받는 대부분의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현재의 실적이 아닌 앞으로 수년 뒤에나 실현될지 모를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와 선반영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직 뚜렷한 흑자 전환조차 이루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수이며, 만약 이들의 실적이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이나 빠르게 추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상용화가 지연될 가능성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코드와는 달리 로봇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한 물리적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개발의 복잡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막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중심축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다 사라지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때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광통신이나 양자 컴퓨팅은 결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상부 구조를 떠받치기 위해 더욱 견고하고 방대해져야 할 핵심 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가 건설될 때 도로와 전력망 같은 기반 시설의 가치가 더욱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